용량을 선정을 할 때 우리 변압기 용량 선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변압기 용량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빡 나와야 되는 게 부하 집계에 의한 방법, 그죠? 그러니까 부하를 알 때 모를 때로 일단 첫 번째 구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알면 부하 집계를 다 한다. 그렇게 해서 입력 용량 환산으로 해가지고 다 집계한 것보다 변압기 용량이 커야지 된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 여기에서 대용량 전동기가 있을 때 뭐를 고려를 한다? 전압 강화를 고려한다. 맞죠? 전압 강화. 그것도 이 고려 사항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압 강화, 대용량 전동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동시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변압기 2차 측에서 15% 또는 약간 좀 강도 있게 간다면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를 때, 실부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표준 부하 밀도법을 사용을 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 기본 설계할 때 실부하가 없을 때는 여기 실제로 사용 용도에 따른 제곱미터당 몇 V에 이게 표준 부하 밀도죠. 그거에 의해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면적에 따른 또 표준 부하가 있잖아요. 그 표준 부하를 사용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따른 수식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변압기 용량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용량을 선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느냐 한번 보는 겁니다. 부하를 알 때는 실부하법보다 큰 거, 그 다음에 부하를 알더라도 또 대용량 전동기가 있을 때는 전동기에 대한 전압 강화를 고려하는 거, 그리고 부하를 모를 때는 표준 부하 밀도법을 쓰는 거, 어떤 표준 부하 밀도법을 사용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쫙 갈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내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되는 거고요. 얘는 문제는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교로 사항에 대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한 번 나왔어요. 그런데도 별표를 제가 하나 친 이유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문제로 엮여서 갈 때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량의 허용이다라는 게, 용량이라는 게 뭘로 결정이 되는 거냐, 이 부하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용량을 얘가 1000kVA인데, 예를 들어서 1000kVA인데 1000kVA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는 못 쓰게 될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못 쓰게 될까요? 이 용량의 한도를 뭘로 정했어요? 변압기에 온도로 정했어요. 절연 온도. 여기 이제 A종이면 H종이면 H종, F종이면 F종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온도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위 온도가 약 30도씨일 때는 1000kVA를 걸어도 온도가 허용 온도 이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온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이거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 온도가 30도가 아니라 여기 주위 온도가 50도씨다. 이런 곳에서는 1000kV를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걸죠. 그러면 고려해야죠. 내가 용량 선정할 때. 부하가 결정이 됐지만 주위 온도에 따라서 내가 이게 부하가 1000kV지만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 1000kV보다 더 높게끔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변압기가 삼상 변압기죠. 삼상 변압기인데 삼상 변압기 1000kV면은 단상 333, 333, 333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부하가 단상 부하를 R상에다가만 400kVA를 혹시 걸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하가 R상에는 333kVA가 걸려 있고 다른 상에는 조금 더 적게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걔는 그렇게밖에 못 거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다른 삼상 부하를 더 걸 수가 없어요. 맞죠? 이미 어떠한 상에 용량이 꽉 차면. 그래서 이거 부하 불평형도 뭔가 이 용량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최근에 많이 있는 고조파 부하 이런 것들도 이 고조파가 여기서 고조파 전류가 막 발생을 하면은 이게 변압기에 가서 악영향을 미치죠. 미치는 악영향 중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온도를 상승시키니까 또 용량을 저거 다 못 걸겠네. 이런 것들이 고려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당신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변압기 용량 산정은 이미 용량 산정에서 공부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기본 설계 시 모르니까 용량 산정할 때는 표준부하 밀도법, 실시 설계에서는 실부하법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는 것은 건선 온도에서 결정된 열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용량 산정 시 고려 사항은 9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부하 조사, 기본적으로 이제 부하에 대한 용량도 선정해야 되니까 부하 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전 방식, 변압기 대수. 부하가 3000kVA인데 내가 3000kg짜리 한 대로 할 거냐, 부하가 3000kVA일 때 1000세대로 할 거냐, 이거 용량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고려 사항이다. 전압 변동과 전압 강화, 대용량 전동기가 있을 때 모선의 전압 강화 고려를 해야지 된다. 그 용량 결정의 고려 사항 이미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위 온도, 그죠? 그 다음에 단락전류의 크기도 봐야 된다라고 하네요. 단락전류는 여기 변압기 용량이 자꾸 커지면 단락전류, 여기서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전류가 커지거든요. 근데 단락전류를 차단해야 되는 녀석이 이 차단기인데, CB.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상회하는 단락전류가 흐르면 단락전류를 제한을 해야지 돼요. 그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변압기 용량을 너무 키우지 말고 작은 변압기로 분할을 하자, 이것도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단락전류의 검토. 또 변압기의 어떤 실무에서는 이거 실무에서 다 쓰는 방법이에요. 단락전류가 너무 크면 변압기를 분할을 하든지, 우리 수용가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오니까 잘 안 쓰는데 플랜트로 가면 엄청나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를 내가 분할을 안 하려면은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를, 단락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를 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표준 퍼센트 임피던스가 154에 무튼 이제 플랜트로 가면 154에 투투나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54에 투투나인이 표준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11%인데 아예 좀 더 높이자, 단락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차단기를 선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높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여기 대용량 전동기가 기동을 할 때 기동이 너무 이게 전압 강화가 너무 많이 생기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를 같은 용량이어도 일부러 또 낮출 수도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하여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단락전류의 크기 검토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변압기 용량 시 고려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전류의 추정과 차단기 전격 선정, 이게 같은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밸런스, 맞죠? 이게 이 부하의 밸런스가 뭐예요? 이 상불평형, 이거 잘 맞춰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의 고조파 함유라, 이것 때문에 열적인 특성이 더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뭐 기타 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려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해 두셔야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암기라기보다는 저는 암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사항이다, 내가 실무를 하면서도 이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막 암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이것도 첫자도 땄죠. 뭐 부배전 온 단단벨 고조파 막 이런 식으로 땄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시험에 왜 안 나오는지. 근데 이거는 안 나오지만 용량 산정 하시오라고 해놓고 저는 그래서 결론에 이런 걸 써먹었어요. 용량 산정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런 것이다. 다다다다닥 해서 결론에 딱 쓰거든요. 그렇게라도 써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변압기 용량 산정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용량 산정 문제에 이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나오면 내가 제대로 쓰고,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안 나오더라도 용량 산정의 결론에다가 내가 이걸 쫙 써주는 거예요. 결론에는 근데 너무 엄청나게 많이 쓰면 안 되고 이 내용만 딱 써주는 거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자, 근데 부하조사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암기되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부하 밀도에 의한 법,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할 때는 설비 용량의 총 여기 합계에다가 수용률, 그 다음에 여유율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수식으로 내가 답안지에 써줘야지 되는 거죠. 그냥 앞에 제가 개요에 설명하듯이 말로만 줄줄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부하 밀도법 하면은 표준부하 밀도법에 해당되는 뭔가를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부하 집계에 의한 방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줄만 쓰는 게 아니라 부하 집계에 의한 방법에 대한 식을 딱 써주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답안지가 예술적인 답안지가 되는 거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하 밀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kV 60제곱미터는 3kV가 원칙, 전전화주택은 7kV가 원칙,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10제곱미터당 0.5kV씩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나열하시면 되고.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배전 방식과 변압기 대수 검토도 앞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 대로 해가지고 갈 때는 부하 전체, 두 대로 해가지고 갈 때는 부하의 50%씩 해가지고 내가 변압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세 대로 해가지고 갈 때는 이 전체 부하의 30%씩 이렇게 해가지고 변압기를 용량을 쪼개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변압기 용량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대로 하는 방식에서는 여기 부하가 1000kVA인데 얘를 1000으로 한다면 예비율을 두는 거죠. 예비 변압기를 두는 방식이기도 하고, 둘 다 상용이어도 평상시에 500kVA, 평상시에 500kVA밖에 안 쓸 테니까 예비율을 갖고 가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는 거다. 세대로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예비를 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세대로 병렬 운전하는 방식이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있죠. 그랬을 때 변압기 용량은 가부하율을 고려해가지고 변압기에 여유를 두고 가부하율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변압기의 이제 고려사항에서 세 번째는 전압 강화입니다. 여기 대용량 전동기가 있을 때 모선에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한다. 이것도 말로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전압 강화식은 이렇다라고 써줘야죠. KIR 코사인 세타, I 자승 세타 이렇게. I 자승 세타래. IX 사인 세타. 말이 막 나옵니다. 그냥. IR 코사인 세타, IX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수식도 적어 주셔야 되고, 이건 전압 강화에 대한 기본식이고, 전압 변동률을 고려를 하라면서요. 그 전압 변동률은 전압 변동률과 변압기 용량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전압 변동률은 kVA분의 %RP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XQ 계속 여러분들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장에다가 계속 써보시고, 또 전압 변동률에 대한 수식을 내가 스몰 p 지난주에 했던 거죠. 스몰 p 코사인 세타, 스몰 q 사인 세타, 뭐 요 정도까지만 암기했으면 이렇게 써주시고, 플러스 200분의 1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시고 해가지고 요런 거에 대한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전압 변동이 대용량 기동할 때 전압 변동이 15% 이내가 되도록, 그죠? 또는 10% 이내가 되도록 이렇게. 자, 이거는 계속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계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부하 집계에서 그냥 확 설계했다가 현장에서 기동할 때 기동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왕왕 자주 발생합니다. 요즘은 터널에서도 발생했다라고 했죠. 터널에 대용량 밴들이 많기 때문에 터널에서도 그런 평상시에는 안 해본 거예요. 터널 설계할 때 그런 대용량 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긴 터널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동력 부하들이 막 들어가니까 소방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압 강화, 전압 변동 계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50만 원만 줘 그랬죠. 50만 원 줄게. 그래서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 줄 알면. 그리고 이제 파워투스 프로그램으로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입력 착착착 넣고 이제 단락전류 계산을 해줬죠. 해주고 전압 변동 계산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얼마나 이 가치가 높은 짭입니까? 주위 온도와 냉각 방식. 자, 주위 온도와 냉각 방식이 변압기 용량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변압기 주위 온도가 높으면 변압기 용량을 제한을 시켜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냉각을 시키면, 변압기를 일부러 냉각을 시키면 더 과부하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얘가 부하를 1000kVA도 안 쓴다. 뭐 한 500kVA밖에 안 쓴다. 근데 아무튼 내가 부하는 많아가지고 1000kVA로 선정을 했다. 근데 정말 가끔 1000kVA까지 확 이렇게 쓰는, 이것도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일단 칠게요. 그런 식으로 정말 가끔, 또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1000kVA까지 확 쓸 때가 있다고. 아니면 또 살짝 오버할 때도 있다. 이럴 때 그러면 변압기 용량을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1500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오히려 효율도 계속 안 좋고 무부하 손실 계속 발생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시 동안 딱 오버할 수 있는, 그럴 때는 여기에다 팬을 다는 거예요. 팬을 달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팬으로 확 식혀버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팬을 달 때하고 안 달 때하고 몇 %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20에서 30%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성을 고려해가지고 항상 키워주는 걸로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만 우리 기술사 공부할 때는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잔행식에서 풍냉식으로 변경을 했더니 2에서 30% 용량을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써도 되고요. 용량을 추가적으로 걸어도 괜찮다. 이유는 온도만 올라가지 않으면 되니까. 자, 그럼 단락전류의 크기 검토. 그리고 변압기 용량 단락전류 계산식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거나 이게 작거나 이게 IN 이거는 변압기 전격 전류거든요. 변압기 용량이 크면 단락 전류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저 IN은 이 용량에다가 루트 3 V 해가지고 이 전류를 나타내는 거죠. 이 용량이 커지면 단락 전류가 커진다.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계속 커질 때는 단락 전류를 억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단락 전류 억제 대책 중에서 변압기 용량을 분할해가지고 작게 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이제 억제 대책의 요소로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거 이제 변압기 용량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변압기 용량 검토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단락전류 억제 대책은 따로 억제 대책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단락전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차단기의 선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 CB의 선정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단락을 계산했더니 여기 단락전류가 예를 들어서 100화가 흐르더라. 100화가 계산이 됐다. 근데 이 차단기가 100화짜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부하가 있으니까 용량을 못 줄이고 그럼 분할을 하자라는 거죠. 부하를 분할을 하자 이렇게. 자, 그런 개념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다음 차단기 전격 선정을 고려하겠다. 여기서도 차단기 이제 이 전격 차단 전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차단 전류 또는 차단 용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차단 용량으로 나왔죠. 차단 용량도 차단 전류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격 루트 3의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 전류니까. 그래서 이 차단 전류를 차단 전류가 너무 클 때, 차단 용량이 너무 클 때는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 차단기 전격 선정이 안 될 때는 또 변압기 용량을 줄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단락 전류가 과다하여 차단기 선정이 어려울 경우, 이것도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하의 밸런스. 불평형률. 불평형률이 높으면 내가 어떠한 변압기, 삼상 변압기, 이 변압기 세대로 삼상 변압기 결선을 해서 쓰는데 이 부하가 평형이면 1000kV일 때 1000kV에 선정하면 돼요. 근데 이 부하가 단상 부하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N상까지 해가지고 여기 단상 부하 걸고 여기 333 걸고 333 걸고 333 걸면 괜찮은데 여기에 333 걸고 여기에 100만 걸고 100만 걸었어요. 그러면 533 건 거 아닙니까? 533. 근데 이미 이 RS T상이라고 하면 T상에는 이미 풀로드가 걸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상 부하를 더 추가를 못 한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얘가 과부하가 될 테니까 T상이. 그래서 이 부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단상 부하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 된다. 그럼 계산할 때 우리가 이 뭡니까 변압기 용량 계산할 때도 불평형률 고려를 해야지 되고요.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계산할 때도 불평형이 발생한다면 고려를 해야지 되고요. 또 차단기 용량, 간선 사이즈 결정할 때도 불평형이 예상이 된다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평형 부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예요. 실제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평형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했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단시간 전격 검토. 단시간 전격 검토는 이거 뭐죠? 부하의 밸런스, 시간 전격 검토죠. 단시간 전격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전격도 연속 전격,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연속 전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시간 전격, 반복 부하 전격이 있다. 이런 단시간 부하나 반복 부하, 단시간 부하인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시험용 변압기입니다. 그런 거에는 용량을 좀 더 오버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반복 부하 전격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조파예요. 고조파는 기타로 놓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빼야 됩니다. 기타 어떤 뭐 접지, 서지 보호, 여자 돌입 전류, 플리커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추가적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고 고조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조파가 있을 때는 변압기 출력이 감소한다. 이게
뭡니까? 고조파에 대한 변압기 용량에 대한 감소계수거든요. 이게 THDF라는 게 있어요. 이 감소계수를 고려를 해야지 된다. 반드시 적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소계수란 뭐냐? 이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고조파가 발생하면 변압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THDF를 고려해서 용량을 산정을 해야 되고요. THDF는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냐? 삼상 변압기인 경우에, 그다음에 삼상 부하인 경우에 이 THDF는 그냥 이게 온도가 상승하는 요소가 이 에디 커런트 손실이다라는 게 온도 상승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에디 커런트 손실, 1 플러스 에디 커런트 손실인데 분모에는 K 팩트를 곱해요. 에디 커런트 손실에. 그래서 이 K 팩트를 곱한 만큼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삼상부하의 THDF가 이제 0보다 작은 값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또 K 팩터는 뭐냐? 자, 이 K 팩터는 고조파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K 팩터라는 것이 여기 보면 7%, 13%, 20%, 30%가 있는데 7% 이게 K 팩터가 높은 게 고조파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은 거예요. K 팩터가 높은 게 많은 거. K 팩터가 작은 거는 고조파가 작은 거. 그래서 고조파 영향이 가장 큰 이 30, K 팩터 30은 100% 다 고조파가 발생하는 부하인데, 그것도 삼상이 아니라 단상이 막 이렇게 부하가 막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불평형률까지 막 생길 때, 그럴 때는 이 K 팩터가 30이 되는 거고, 삼상 100%에서의 K 팩터가 13%입니다. 그러면 삼상이 100%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삼상 변압기고 여기 삼상 부하가 있는데, 삼상 부하 중에 UPS, 예를 들어서 이 고조파 발생 부하잖아요. UPS가 1000kVA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UPS가 1000kVA, 삼상 UPS가 1000kVA다라고 하면은 이 고조파 발생 부하가 100% 걸려 있다. 그러면 이 부하의 K 팩터는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부하의 K 팩터는 13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THDF를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THDF 공식에다가 넣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000kVA는 이 와류선을 에디 커런트 손실을 14%로 볼게요. 일반적으로 1000kVA 이하는 에디 커런트 손실이 5.5%, 그 다음에 1000kVA 초과는 1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를 여기다가 에디 커런트 손실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K 팩터를 13을 곱해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부하가 지금 이런 부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3을 넣어서 K 팩터를 구했더니 63.58이다. 그러면 당신이 여기 1000kVA 짜리를 변압기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 K 팩터 13인 부하를 걸었을 때는 몇 kVA까지만 걸 수 있다라는 거냐면 63.58%만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도 얘는 온도가 일반 부하 1000kVA 건 것처럼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K 팩터예요. 그럼 63.5kVA까지만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하가 K 팩터가 13인 부하가 1000kVA가 있다면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지 되느냐? 자, 부하 용량 1000kVA에다가 THDF를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1000K THDF가 지금 0.6358이 됐으니까 1000kVA 나누기 0.6358 이렇게 해서 나누면 예를 들어서 한 1500kVA 정도, 약간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1500보다 약간 상회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을 선정하든지 1600을 선정하든지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THDF입니다. THDF는 중요해요. 고조파에 대해서 또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고, 고조파가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 할 때 반드시 써줘야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용량 산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이제 고조파를 소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 용량 산정 시 고려 사항을 봤어요.